그래야지 주택날 복습하는 게 좀 많겠죠. 그래서 사과에도 용기가 필요한 거구나. 근데 그렇죠. 사과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네. 사과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실제로 진짜 친한 친구에게 내가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사과를 못하고 있다가 연락이 끊긴, 아니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연락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다가 결국 용기 못 내서 연락을 못 하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약간 그거의 다른 버전이라 색다른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귀엽잖아 좀. 아니 좀 귀엽더라고요. 두 번 빠지니까 세 번째를 못 가겠는데 세 번째를 빠지니까 네 번째를. 그쵸. 그럼 그건 어떻게, 그 고리는 어떻게 끊지? 끊을 수 없죠. 그래서 학원을 끊는 거죠. 개웃겨가지고 진짜. 근데 신기했어요. 그 사연이 나오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어이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렇게까지 가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시 오세요. 아니 아무 감정이 없거든요. 사실 학생이 몇 명인데 걔가 몇 번 빠지는지 신경 안 써요 그렇게. 근데 웃겨가지고요. 지금 특강까지 하면 50명 관리해야 되거든요. 특강 기간 때는. 그래갖고 진짜 대중 속에 한 명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 그치?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정수근까지 했거든요. 정수근 전까지. 정수근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9단원과 10단원까지 갑시다. 오늘 갈 길이 멉니다. 가보죠. 그래도 공통수학 1 특강반 화목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주 2회. 그거 하고 있는데 주 2회 특강으로 공통수학 1 하면 몇 회가 나오면 7회가 나와요. 7회에 공통수학 1을 두 번을 다 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4시간 반 수업을 해요. 근데도 그것도 쉴 틈 없이 진짜 달리기만 해요. 우리 그래도 좀 여유있게 하고 문제도 좀 풀고 복습도 좀 하고 그런 거잖아요. 죽어나옵니다. 목소리가 가시는 4시간. 아 그쵸. 화목이 특히 그래요. 사실 월수금은 괜찮거든요. 근데 화목은 달릴 수밖에 없어. 달려야죠. 가봅시다. 지금 보면은 정수근 문제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수근 문제를 볼 때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즉 근과 계수의 관계에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아 맞아. 그리고 만약에 당신 수 원반으로 가면은 수토로 옮겨야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일정? 수토는 좀 빡빡해요. 아하. 일단 알겠습니다. 나 아직 시기상조니까 얘기하기에는.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는 정수근은 2의 m 플러스 2, 곱은 2m 제곱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m을 없애면 돼요. 지금 여기 정수학 문항이랑 다르게 갈 거예요. 일관성 있게 갈 거거든요. 이거 정리해버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는 m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통분합시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4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입해주면 2 곱하기 4분의 분모를 그대로 썼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계산 너무 복잡한데요. 다 정리될 거니까 그 믿음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6이 되고요. 양변에 2를 좀 곱해서 여기만 간단히 하죠. 2 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12가 나올 겁니다. 이게 좀 짧은데? 김경훈, 그러면 이거 전개하잖아요. 전개해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16 2알파 베타가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깔끔합니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16이랑 12 더해서 28 2알파 베타는 0으로 만들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8베타 마이너스 8알파니까 마이너스 8에 알파 플러스 이렇게 했었네. 마이너스 8알파 마이너스 8 베타 플러스 28은 0까지 왔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식변형으로 알파 빼기 4의 전체 제곱 베타 빼기 4의 전체 제곱을 주면 16, 16, 32죠. 거기서 28이 있으니까 빼기 4 한 개 플러스 28이어서요. 그게는 0. 그러면 알파 빼기 4의 전체 제곱 베타 빼기 4의 전체 제곱은 4가 되니까 지금 알파와 베타가 정수였어요. 정수를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4가 나올 거면 0, 4밖에는 불가능해요. 4, 0은요? 어차피 알파 베타도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거잖아요. 이렇게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 알파가 4가 돼야지 알파 빼기 4는 0일 거고요. 베타 빼기 4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서 4가 넘어오면 베타는 6 또는 2가 됩니다. 그래서 4,6이나 4,2가 근이 되는데 우리 두근의 합에다가 4 빼고 2로 나누는 게 m이죠. 두근의 합 10에다가 4 빼면 6, 2로 나누면 3. 두근의 합 6, 4로 빼면 2, 나누면 1. 그래서 3과 1. m이 3일 땐 근이 4, 6, m이 1일 땐 4,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어느 때는 근의 공식 쓰고 어느 때는 근계수를 쓰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관성 있게 풀이를 좀 가봤습니다. 요거는 정석이 없는 풀이니까 조금 적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볼게요. 9-7번도 마찬가지예요.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이에요. 두 근이 정수가 될 거면 그냥 두 근의 합과 곱만 따지면 됩니다. 두 근의 합도 정수, 곱도 정수일 거기 때문이죠. 요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플러스 1이고 알파 베타가 m 플러스 1이었는데요. 아까는 m제곱이 있어서 m을 조질 거면 대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더하면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는 2가 되고요. 여기서 억지로 인수분해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알파로 묶어서 베타 플러스 1. 두 번째 배우니까 보이죠? 그럼 베타 플러스 1 뒤에 주고 빼기 1 주면 2가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그래서 이게 숙제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와서 듣는 게 중요해요. 한 번이라도 들으면 다음에 배울 때 훨씬 낫거든요. 1, 3. 알파 베타가 1, 3이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위는 따질 필요 없죠. 어차피 대칭적인 형태니까 순서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알파 베타가 각각 0, 2, 마 2, 마 4인데 그러면은 알파 두 근의 곱에다가 1 뺀 게 m이거든요. 곱에다가 1 뺀 거, 곱에다가 1 뺀 거니까 세트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나 7로만 나오겠죠. 괜찮죠? 이거 연습만 한번 해보죠. 전형적인 패턴이니까. 그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거고 유제 13번 한번 해봐요. 유제 13번.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것만 잘하면 돼요. 시간 많이 남았네.
자, 가볼까요? 여기서 알파로 묶어야겠죠. 그러면 베타 빼기 1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베타 있으니까 마이너스 뽑아주고 베타 빼기 1 줘버리면 플러스 1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주면 4가 되고요. 그러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 5니까 정수가 될 거면 1, 5나 마 1, 마 5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 m, a 값이라고 하죠. 알파 빼기 1이 1이면 알파는 2, 여기는 6, 여기는 0, 여기는 마이너스 4. 근데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게 a니까 4,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와 4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계속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근의 부호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드려보죠. 켜놓고 지우는 3-2는 강의 좀 어디까지 들었어요? 어디까지 돼 있어 지금? 3 정도 네, 3전 나오고 있어요. 하고 그다음에 상관관 네, 아직 상관관계는 안 들어가지고. 하고 뜻이 아, 이번 주 끝나겠네. 고생했다. 3-2 오늘 진짜 못하겠어. 생각보다 할만하지. 생각보다 강의 수가 많지 않았어. 들어가 보죠.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우리 두 근이 모두 0보다 클 때,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을 때,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 이렇게 케이스 세 가지를 나눠보죠. 그랬을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있어요. 자, 두 근의 합이 두 근이 양수면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양수고 두 근의 곱도 당연히 양수예요.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음수고요. 여기는 당연히 양수예요. 부호가 반대면 두 근의 곱은 당연히 음수예요. 그런데 두 근의 부호가 반대면 덧셈은 알 수 없죠. 여기는 괜찮겠죠? 넘어갈게요. 두 근이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라고 하면은 두 근의 합은 2가 되고요. 아, 여기가 유독 침판이 가루가 많이 나네요. 유독 그래. 아, 근데 뭐야, 여기 유독 많이 나네.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해보면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2가 되거든요. 두 근의 합과 곱이 양수라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건 아니에요. 왜요? 이런 관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소수인 경우만 제외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를 깔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근데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는요, 우리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일 텐데요. 두 근의 부호가 반대면 두 근의 곱이 음수니까 a분의 c가 음수가 나오거든요. 그 말은 ac가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거고 ac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ac는 플러스가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b제곱을 더하니까 자동 완성인 거죠. 우리 문자 칠 때 자동 완성되면 굳이 거칠 필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 때문에 얘가 자동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정석이라 돼 있을 때 두 근의 부호가 모두 양수일 때는 조건 3개지만 부호가 서로 다를 때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그 아예 앞에 페이지가 오케이. 지금 앞에 125페이지만 보면 125페이지 여기 지금 보기 1 위에 써 있잖아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곱이 음수면 AC가
음수이므로 판별식은 자동으로 0초과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굳이 실근을 가질 조건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게 그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A, B가 음수면 무조건 실근을 하죠. 알파벳 하나 맞으면 네 그쵸. 두 근의 보호가 아예 다른 거니까 두 근의 보호가 다른데 두 근을 곱했는데 음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복소수근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여기 문제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겹치는 범위 찾는 게 어려워요. 자, 두 근의 합은 계산해 보아하니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죠. 두 근의 곱은 계산해 보아하니 n 플러스 5예요. 판별식은 잔계산은 여기다 할게요. 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4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 5, 20이어서 사라지고 m제곱 마이너스 16이어서 인수분해까지 하면 m 플러스 4, m 빼기 4가 판별식이 나오거든요. 판별식은 m 플러스 4, m 빼기 4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얘가 양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양수일 거면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합니다. m 플러스 5가 양수래요. m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합니다. 근데 얘가 양수래요. 얘는 바로 범위가 안 보이시죠? 그래서 한 번만 꺾었다 갈게요. 여기다 m 플러스 4 m 빼기 4가 0 이상이다는 살짝 얘를 지우고 요 2차 함수가 이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거를 m의 범위로 바꿔보면 아싸리 m이 마이너스 4 이하이던가 m이 4 이상이던가 둘 중 하나인 거죠. 근데 이 세 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두 근이 양수입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연습 좀 해볼게요. m은 마이너스 2보다 저 그림 그리면 안 돼. 이제는 m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해. m이 마이너스 4 이하이거나 m은 4 이상이어야 해. 여자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여자친구는 죽어도 마라탕을 먹어야겠대요. 근데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죽어도 마라탕을 먹어야 되는 쪽에 맞춥니까? 나한테 맞춥니까? 죽어도 마라탕 먹어야 되는 애한테 맞춰야지. 얘 죽어도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된대요. 얘 죽어도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잠깐 결합시켜보면 그래도 공통 부분이 있다. 마이너스 5초가 마이너스 2 미만. 근데 얘가 이제 조금 마음이 넓은 친구입니다. 나는 얘래도 괜찮고 얘래도 괜찮아. 그러면은 이제 말하는 거죠. 얘는 죽어도 마이너스 5초가 마이너스 2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 양립이 안 되는데 나는 4 이상이어도 좋기는 할 것 같아. 근데 아니면 마이너스 4 이하도 돼. 야 그러면 난 4 이하인 거 포기할게. 얘랑 얘 겹치는 거 보면 되죠. 근데 나는 얘를 포기했으니까 요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 하니까 마이너스 5초가 공통 부분이 있다. 오케이 용인. 그래서 마이너스 5초가 마이너스 4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에게 취향이 없을 때라도 상대방한테 계속 맞춰주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취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5초가 마이너스 4 여기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뒤집혔잖아요. 범위도 뒤집히면 되겠죠. 여기는 그대로 왔잖아요. 그대로 가면 되고요. 여기도 그대로 오시면 돼요. 판별식이 0 이상인 거니까 얘네들 전부 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보다 죽어도 커야 해요. m은 마이너스 5보다 죽어도 커야 해요.
그리고 m은 마이너스 4 이하 이거나 m은 4 이상이면 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둘이 겹치는 부분은 마이너스 2초 가면 되겠다. 얘랑 얘일 때는 마이너스 2초가이면서 마이너스 4 이하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고 마이너스 2초가이면서 4 이상이면 돼요. 그럼 이렇게 겹쳐서 4 이상인 쪽으로 가는 거죠. m은 4 이상이다. 두근의 부호가 반대일 때가 개꿀이라 그랬죠? 왜요? 하나만 따지면 되니까. 근데 얘는 얘가 바뀌었죠? m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겠죠? 자, 그러면 요거 사실 이거를 보이는 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여러분들 유제 15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유제 15번 4분의 D 써라 이거 할 때 판별식 쓸 때 4분의 D 안 쓰기만 해 진짜. 범위 잘 찾으시네. 잘하셨어요. 사다리 타기는 공정한 게임인가요? 아니요. 왜? 제 기억상으로는 이
어떤 거가 확률적으로 다르나요? 그러면 맨 위에 맨 왼쪽 거는 어디에가 확률이 제일 높고 그러면 뭔가 좀 아쉽는 부분인데 내가 대충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할 수도 있어. 내가 여기에 있어. 나는 아니다. 여기가 당첨이야. 1번, 2번, 3번, 4번, 5번이야. 어딜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어떤 거 몰라. 2번에 거 맞아요. 2번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2번 반대로 어디 선택하면 멍청이에요? 5번 네, 5번 선택하면 멍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멀어진다는 것도 많이 꺾어요. 자, 우리 전개할 때 a 더하기 b의 세제곱 전개할 때 이거 a가 연달아 3개 나오는 건 희박한 케이스죠. 희박하다는 게 맞나? 희소 맞아. a 세제곱은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왜? a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a 제곱 b는 꽤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왜요? AAB, AAB, AAB 이렇게 나오잖아요. 1번에서 5번을 갈 거면은 최소한 오른쪽이 무조건 더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친 케이스는 무조건 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얘는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이거 괜찮고,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괜찮고, 오른쪽 갔다 오른쪽 왼쪽도 괜찮고, 오른쪽 왼쪽도 괜찮은데 얘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번에서 1로 오는 건 힘들다고요. 케이스가 꽤 적다고. 그러니까 4번 연속으로 왼쪽이 가야 되니까. 그쵸.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거죠. 사다리 타기를 공정할 것이다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정보, 흘러 정보가 나와서 약간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너무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죠. 공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공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약간 이게 이런 게 이제 선전인가? 과대포장?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만약 2번이 당첨이었으면 5번이랑 4번은 지우고 있어. 그쵸. 최소한 2번 쪽이야. 그럼 나는 1, 2, 3번 중에 골라도 2번은 우리 제일 좋고 어쨌든 가장 그 중첩되는 케이스가 제일 많으니까. 아니면 그 근처로 가야지 5번 이런 걸 고른다? 멍청이죠, 멍청이.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면 또 이제 그런 게 좋아지는 겁니다. 자, 내일에서 이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도박장에 안 가게 됩니다. 도박장에 가면 무조건 필패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강원랜드에 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두근의 합이 양수여야 돼요. 그러면은 K가 양수면 돼요. 여기는 K가 음수인 거겠죠. 여기는 오히려 두근의 곱에서 2차식이 나와서 나중에 좀 손만 볼게요. 한 변씩만 써보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짝짠 해서 얘는 2K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2K 플러스 3이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 K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이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조금 빡세죠. 지금 저 2차 함수만 살짝 그려보면 마이너스 1, 3 양수인 부분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K가 마이너스 1 이하이거나 K가 3 이상이라는 건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 이하, K가 3 이상. 근데 여기서는 이상이면 안 되죠.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0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음수니까 1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1 초과 3 미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줄에서 공통 부분을 찾으면 얘랑 얘를 기준으로 잘라낼게요. 얘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얘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랑 얘 하면은
3보다 크다가 더 힘이 세죠. 3보다 크다랑 얘 하면은 뭐 거들떠볼 것도 없이 K는 3보다 크다가 나오죠. 0보다 작다랑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거들떠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선 더 힘이 세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거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그냥 얘가 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괜찮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의 변주인데요. 서로 다른 부호야. 사실 개꿀이야. 두근의 곱만 보면 돼. 근데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하나는 더 크고요. 하나는 두 개가 같대요. 그러면 두근의 합까지 고려해달라는 거지요.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n 빼기 5에 n 플러스 2입니다. 두근의 곱은 n 플러스 6에 n 빼기 3입니다. 그랬을 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 건 디폴트니까 얘가 0보다 작다 하면 나 이제 그림 안 그릴게요. 마이너스 6초와 3 미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6, 3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런 느낌으로 외워지는 거지. 이거를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6초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게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그려져야 돼 머릿속에서. 근데 음의 실근의 절대값이 양의 실근의 절대값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7, 2 같은 거죠.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음수가 나오겠지. 그 얘가 음수일 거면 n 빼기 5 n 플러스 2는 양수여야겠지. 그러면 2차 함수 마이너스 2, 5 있는데 날개 부분이 될 테니까 아예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m은 5보다 커야겠지. 근데 마이너스 6초가 3b 이 세 개가 동시에 만족돼야 되는데 요 범위면서 얘일 순 없지. 얘 날리고 요 범위면서 얘일 거면 얘가 조금 양보해서 마이너스 6초가 마이너스 2 미만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초가 마이너스 2 미만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지고 두 근의 절대값이 같대요. 두 근의 절대값이 같을 거면 더해서 0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5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근데 5 또는 마이너스 2 중에서 요 범위에 속해야지 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범위에 속하는 건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답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부호 이야기를 좀 해본 거고요. 배고파. 이제 판별식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야기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쉽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찾을 수 있죠. x는 1과 2라고. 근데 우리는 이 근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시각화하고 싶었어요. 시각화할 거면 우리에게 주어진 툴은 함수 y는이죠. 그래서 y는으로 끊어볼게요. 근데 버전을 세 가지로 줄 거예요. 캔버스가 세 개로 생각하세요. 첫 번째 캔버스는 는 y 끊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말로 적당히 이쯤 넘겼다 그래서 글이 바뀌진 않죠. 그리고 이 상태로 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2번 캔버스요. 근데 내가 막말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이항시켰다 해서 근이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끊을 수도 있어요. 이게 3번 캔버스인 겁니다. 그럼 1번, 근데 근은 전부 다 동일해요. 같은 2차 방정식에서 출발했어요. 그 위의 상황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x 빼기 2, x 빼기 1이라는 x절편을 갖는 2차 함수 하나 그려지고요. x축 하나 그려져서 여기가 1, 여기가 2로 들어가서 지금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가는 거죠.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다. 방정식의 실근은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다라고 얘기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이 상황은요, 함수가 좀 달라졌는데요. 맞아요. 얘보다 함수가 두 칸 내려갔어요. 근데 얘도 따라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림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고. 자, 여기도 그려볼게요. x축이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y는 0이죠.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였던 거예요. 선생님, 그럼 x축은 어디에 있어요? 한 이쯤 있었겠지 뭐. 그린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x축이 없었으니까 내가 그리지 않은 거 뿐이에요. 그럼 그때 교점의 x좌표가 1과 2였을 거예요. 얘네들의 교점 x좌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y는 x제곱이 하나 있고요. y는 3x 빼기 2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교점 있잖아요. 그때 교점의 x좌표가 똑같이 1과 2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의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버전으로 그림 시각화를 할 수 있죠.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얘겠지. 우변이 0인 꼴. 근데 어느 때엔 얘가 편하고요. 어느 때엔 얘가 편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른데 공통점은 교점의 x좌표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든. 왜요? 방정식의 실근이 같았으니까. 그래서 저 근을 어떻게 관찰할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몫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심화 문제는 여기까지로 갑니다. 그래서 얘를 움직이는 게 편할 수도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 맞춰보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똑같잖아요. 실근이 두 개면 교점 두 개였잖아 지금. 만약에 저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을 때렸을 때 중근이었다면 이 그림에서는 이랬겠지. 이 그림에서는 이랬겠지. 이 그림에서는 이랬겠지.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았다면 이 그림에서는 이랬겠지. 이 그림에서도 이랬겠지. 이 그림에서는 안 만났겠지.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가지고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니까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방정식에서 스무스하게 함수로 넘어오는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10-1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그 세 번째 케이스도 문제로 다뤄볼 거예요. 좋은 문제가 있거든요. 빡세다. 세 포물선 중 하나만 x축과 만난대요. 나머지 둘은 안 만나나봐요. x축과 만난다는 건 x축은 다른 말로 y는 0이잖아요. y는 0이라는 함수랑 y는 블라블라 라는 2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으로 보거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는 0짜리가 하나 있겠고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는 0짜리가 있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2a제곱 빼기 6a 플러스 4는 0짜리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판별식을 때렸을 때 두 개는 양수, 두 개는 음수, 하나는 0 이상인가 봐요. 만난다라는 건 교점이 하나일 수도 두 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뭐가 0 이상일지를 다 조사해야 돼요.
빡셀 거예요. 개념이 빡센 게 아니라 분류가 빡세. 자, 전부 다 판별식 내려봅시다. 얘는 4분의 D 하면 A제곱 빼기 4가 나오죠. 요 녀석은 절반의 제곱 A제곱 플러스 3A가 나오죠. 요 녀석은 A-1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4니까 계산만 좀 해보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6A 플러스 4A 플러스 1 빼기 4 빼기 3 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빼기 3입니다. 그럼 내가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각각 마 플러스라고 쓸게요. 이 0 이상인 거예요. 마 뿌린 경우 먼저 찾아볼게요. 둘 다 음수일 거면 이건 지금 A-2, A 플러스 2가 되고요. 얘는 지금 A 곱하기 A 플러스 3이 되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 A 빼기 1 A 빼기 3 준비는 끝났다. 이제 진짜 들어갈게요. 그 마마 뿔이라면 얘도 인수분 해야 된다. 응? 뭐지? 시야 실화야? 실화인가? 그럼 이제 얘가 마이너스가 될 거면 밑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초과 2 미만 얘는 마이너스 3초과 0 미만 얘는 자 위로 볼록한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1초과 3 미만이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걸 몰라야 했는데 이게 봐봐요. 0 미만이에요. 1 초과일 수 없죠. 근데 얘도 난 죽어도 1 초과여야 돼. 얘 죽어도 0 미만이어야 돼. 3종 할 수 없죠. 둘이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마를 볼게요. 그럼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면 아스타리 A가 마이너스 3보다 물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3 이하이거나 아니면 아싸리 0 이상이거나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된 건데 날개 부분이니까 A가 아싸리 1 이하이거나 아싸리 3 이상이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얘가 그 고집이 센 놈이니까 얘가 지금 다 자를게요. 마이너스 2 이상 2 마이너스 2초과 2 미만인데 마이너스 3 이하니까 0 잘라내도 되고요. 그럼 얘랑 얘를 엮으면 0 이상 2 미만이죠. 근데 얘랑 이제 또 잘라내볼게요. 얘는 무조건 2 미만이어야 되는데 얘 3 이상이래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얘는 1 이하여야 된대요. 그럼 이렇게 해서 0 이상 여기는 지금 이거 붙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 부분은 등호 없는 거니까 1 미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마뿔마 뿔마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범위 그대로 내려오고요. 근데 보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이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3번 케이스 이렇게 해서 여긴 답이 안 나왔고 여기 답이 하나 있었던 거고 자 3번 케이스 하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고 얘가 마이너스인 거 여기 있었죠? 다 있어요 지금 웬만한 거는. 근데 얘가 플러스인 경우는 얘가 플러스인 거니까 날개 부분 A가 아예 마이너스 2보다 작던가 A가 아예 2보다 크던가인데 플러스일 때는 등호 들어갑니다. 플러스일 때 등호 들어가요. 그래서 고집 센 녀석이 얘니까 마이너스 3초가 0 미만이면서 2 이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 잘라내고
마이너스 3초가 2 이하가 나와야겠죠. 그리고 얘이면서 3초가일 수는 없으니까 얘이면서 1 미만. 그럼 얘가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얘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풀이 자체가 빡세거든요. 요 풀이 다시 한번 따라가봐요. 요거 자체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고려해봐야지. 이게 주태 문제로 나온다. 풀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봐야지. 지금 풀이를 알고 있어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이. 최대한 나중에 풀던가 뭐 그래야 될 거예요.
괜찮았어요? 요거 보면은 이제 정석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제 정석풀이를 그 다음 설명드려볼게. 그대로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한번 거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석풀이는 세 포물선 중 하나만 X축과 만나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0 이상인 부분을 준 거예요, 일단. 자, 그럼 우리 0 이상인 부분을 전부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거 그래프 아니면 너무 어려워, 풀이가. 1 이상 3 이하죠, 얘는. 3번은 여기가 1 이상
3 이하거든요. 근데 색깔을 또 다르게 할게요. 2번은 0 이상의 파트가 마이너스 3 이하이거나 0 이상이거나요. 마이너스 3은 한 이쯤으로 갈까? 마이너스 3 이하이거나 0 이상이거나. 이 풀이가 나는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하늘색으로 갈게. 마이너스 2 이하이면서 2 이상, 2 이하이거나 2 이상이야. 그럼 마이너스 2는 한 이쯤 있지? 2는 한 이쯤 있어요. 그래서 얘는 주황색으로 갈게요. 근데 얘가 셋 중에 하나만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 개가 모두 다 0 이상이다 해놓고 한 군데만 들어가는 곳을 찾아보니까 여기랑 여기만 한 군데만 포함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고 한 군데만 포함해야 되니까 1은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1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0 이상 1 미만, 여기는 마이너스 2 이하 마이너스 3 초가 이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답이 딱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풀이를 보니까 얘가 지금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석에 만약에 지태 나오면은 이 풀이로 가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지? 자 그럼 시작하죠.